90년대 태어난 아이들의 일상을 나누는 방송. 90년대생의 생각과 취향을 연결하는 방송. 일상의 활기를 더해줄 소소한 스몰 토크. 본격 90년대생 수다 팟캐스트 90년대 아이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저번 회차와 비슷하게 좋아하는 온천을 다녀온 다치입니다. 뭔가 거의 반짝해진 것 같아. 피부가 진짜. 뽀얀 것 같은. 어제 따끈따끈하게.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부터 요즘 와인에 빠져서 일주일에 한 병씩 캐치우고 있는 멍입니다. 한 병씩? 무리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주말에 곧 대구 여행을 가는 줄입니다. 오, 오, 재밌겠다. 안녕하세요. 저는 너무 오랜만에 회사를 갔더니 재입사한 것 같은 콩입니다. 네, 부러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변화와 함께하고 있는 소시입니다. 뭐지? 오, 제일 기대된다. 궁금한데? 별건 원래- 아님. 설레는데 뭔가? 그 담님은 온천 다녀오셨다 했는데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저는 그 스타필드에 있는 한 아쿠아필드라고 스타필드 안에는 다 그런 이제 찜질방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되게 찜질방이 꽤 고급스럽게 잘 돼 있고 뭐 온천은 아니지만 그냥 이제 새해 맞이해서 좀 땀 좀 빼고 목욕하고 싶어가지고 어제 다녀왔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새해를 맞이해서 한 번씩 목욕탕 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목욕에 너무 진심인 거 아니냐고. 목욕이 얼마나 좋은데 뜨거운 물에 탕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좋더라고요, 이제. 스타필드에 그런 데가 있는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그 스타필드 지점 중에 거의 대부분 있긴 있는데 가시면 막 밖에서 족욕하는 데도 있고 되게 아무튼 엄청 좋아요. 다들 한번 찾아보고 가세요. 후기를 링크를 보시면 아마 멍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다 스타필드 안에 있으니까 엄청 쾌적하다 해야 되나? 그냥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돼요. 그러니까 다 구비가 되어 있어서 뭐 이제 샴푸나 이런 것도 다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추천입니다. 남양주에 요즘 새로 생겼다고 하네요. 가볼게요. 저는 한 작년 연말쯤부터 그 와인 시음에 갔다 온 뒤로 와인에 빠져서 이제 월요일 출근하고 이제 퇴근할 때 와인을 한 병 사와요. 그리고 이제 그냥 밤마다 그냥 와인 잔도 집에 없어가지고 그냥 와인 그 머그잔 컵에다가 한 컵 가득 따라서 그냥 홀짝홀짝 마시는 게 요즘 제 낙입니다. 이게 와인도 먹다 보니까 느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한 잔 조금 안 되게 마셔도 그냥 뻗었는데 계속 점점 양이 늘어나고 있어서 조절하는 중입니다. 맞아. 술은 먹으면 먹을수록 늘더라고요. 특히 진짜 와인은 한번 시작해서 좀 늘면 점점 늘어가지고 처음에는 가성비 좋은 사람이었다가 점점 와인을 많이 마셔야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비싼 취미야. 난 소시 저렇게 가만히 입고 있는 게 뭔가 되게 고수 같아 보인달까? 일주일에 한 병이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 한 번 먹을 가성비. 때 혼자서 2병을 먹거든요. 아, 진짜? 너무 와인을요? 양이. 가성비가 너무 안 좋은 사람이라 가지고 그래서 와 저렇게도 먹는구나. 그래서 되게 예쁘게 먹는다라는 생각을 하루 하고 한 있었어요. 잔씩. 예쁘게 먹는다. 예쁘게 먹는다고요? 술을? 잘 먹네. 네. 줄님은 주말에 대구 가신다고요? 네. 이거는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약속인데요. 사촌동생 집이 대구예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대구 가야지 하다가 못 가다가 이번에 모처럼 사촌동생들이랑 같이 대구에서 놀기로 했어요. 그래서 막 오. 사진관도 미리 예약을 해놓고 저 기대가 됩니다. 곱창도 먹고 즐거울 것 같아요. 되게 가족들이랑 자주 활발하게 노는 것 같아서 신기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해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기해. 콩님은 오랜만에 출근하셨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세요. 완전 거의 한 달? 3, 4주 정도 만에 출근을 했는데, 정말 새해랑 또 이게 맞물려서 그런지 되게 재입사하는 것 같고 너무
회사 가기가 싫더라고요. 뭐 다 어색하고 너무 그래서 원래 저 그렇게 출근 시간보다 이르게 안 오는 편인데 괜히 약간 그 신입사원 마음으로 막 30분 일찍 가서 동량도 살펴보고 그런 시간을 와, 가졌습니다. 좀 많이 피곤해 보이네요. 오늘은 심지어 저 12시에 퇴근했는데 피곤해 보이나요? 낮 12시요? 아, 요즘에 밤을 그냥 일 없으면 새셨나요? 일찍 가라고 하셔가지고 일찍 즐길 수 막 있을 때 즐겨. 그런 마음으로 지금 폭풍의 눈 한가운데에서 지금 그냥 평화롭게 음, 있어요. 네. 화이팅입니다. 진짜. 손님은 저희 팟캐스트도 복귀하셨고 또 새로운 변화라고 하셨는데 어떤 변화인가요? 일단은 지난주에 새로 이사 갈 집을 구했고요. 아주 힘들게 구하고 와가지고 토요일에 부모님이랑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아침 한 10시부터 한 5시까지 계속 돌아다녔는데 일요일에 거의 몸살 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몸이. 그만큼 고생해가지고 구하고 왔고, 그래서 아파서 원래 월요일부터 새로운 그 직장은 아니고, 뭐, 어쨌든 일에 출근을 했어야 되는데, 첫날부터 아파서 출근을 못하고, 어제부터 어, 출근을 했어요. 근데, 좀, 사람들도 되게 좋고, 일도 좀 재밌어 보여가지고, 기분이 그래도 꽤 좋은 상태입니다. 네. 음,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축하해요. 집 구하기 요즘 쉽지 않을 텐데. 맞아요. 월세방들이 많이 없고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학교 근처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좋은 컨디션의 집을 혹시 이제 듣는 친구 중에 어린 친구들,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학교 주변만 고집하지 말고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면은 괜찮으니까 시선을 넓혀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시작 전 저희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방송을 듣고 하고 싶은 이야기나 후기, 그리고 같이 다루고 싶은 소재가 있다면 90kids@naver.com으로 보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릴게요. 요즘은 사이드 프로젝트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지금 굉장히 뭐 SNS고 인터넷의 사이드 프로젝트로 넘쳐나는데 이제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는 본업 이외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부캐라고도 하는데 오늘은 이런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그 90년대 아이들도 이제 저희들의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각자 이 90년대 아이들에 합류하게 된 계기, 뭐 하면서 느낀 점들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을 모이게 하고 이렇게 계속 이끌어준 게 저희 콩 언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90년대 아이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그 시절이 되게 뭔가 무료한 시절이었어요. 그 장기 취준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게다가 심지어 제가 그 언론계 쪽을 가고 싶었는데 뭐 막상 만들어 본 것도 아무것도 없고 뭐 아이디어는 있는데 실행해 본 게 없으니까 뭐 어디서 면접에 가서 입이라도 털어야 되는데 할 말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해봐야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그때 편집은 당시에 제가 뭔가 이렇게 품을 들여서 하기가 좀 너무 거창해 보였고, 오디오 편집 정도면 좀 만져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되게 처음에는 되게 고되게 시작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 마침 혼자였으면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때 그 1, 2회 해주고 이제 도망갔던 그 친구가 되게 급발진을 되게 잘하는 성격이어가지고 되게 호쾌하게 하자 이래가지고 갑자기 뭐 가서 이제 녹음을 후딱 하게 돼서 이제 1, 2회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걸로 일단 만족을 하고 있다가 너무 그게 아쉬운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약간 그런 걸 원래 안 좋아하는 성격이었는데 이제 저 때문에 해줬던 거니까 마음이 떴고 그래서 어떡하지 하던 차에 그 같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다시랑 소시 그러면은 같이 하면 재밌겠다 이렇게 해줘서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뭔가 그때 기억이 딱 나는 게 저한테 먼저 말한 건 아니고 아마 솥한테 먼저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저랑 뭐 밥을 먹는 약속이 있었는데 거기서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거 하기로 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너무 응원하던 친구고 하니까 같이, 그리고 소또 또 한다고 하니까 오랜만에 보고 싶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네. 나도 그러면 같이 하겠다. 파워 P의 MBTI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냥 그래 재밌겠다 이러고 그냥 하기로 해서 저희 아마 처음에 무슨 건대 토즈 이런 데서 만났을걸요? 맞아. 그리고 심지어 아, 그 역사다. 괴담 회차는 소세 아. 집에서 했어요. 셋이 맞아 이제 맞아. 오손도손 앉아가지고. 집에 그 가서 좁은 집에. 얘기했어. 저는 일단은 그 콩 언니가 물어봤을 때 그냥 언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세상에 다들 짠한 마음으로. 다들 짠한 마음이었구나. 아니 사실은 저도 막 이런 거를 저는 하면 또 막 좀 더 계획 있고 장기적으로 하고 보통 그렇게 시작하는 타입인데 그냥 일단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냅다 이제 좋다고. 그리고 뭐 아니, 이제 언니가 다 한다는 밝혀졌네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만 털면 되니까. 그래서 뭔가 이런 이유였어. 네, 재미가 없어도 된대요, 그냥. 그래서 재미도 없어도 되면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겠다. 또 그리고 그때가 대학 졸업하고 제가 한창 대학원 졸업하고 회사 생활할 때인데 뭐 약간 바쁘다는 핑계로 다들 잘 못 만났어요. 콩 언니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 또 자주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다행이에요. 다덧니가 금방 합류를 해줘가지고 저만 우리 있었으면 또 둘이었으면 거의 그냥 바로 끝났어. 한 3일 솔직히 녹화하고 이렇게 오지 끝났을 거야. 못했고 그러니까 집에서 다덧니 녹음한 순간 덕분에. 끝났어. 그리고 아마 아. 제가 한 다음에 우리 셋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좀 더 이 아. 오디오 공백을 채워주려면 최소 한 명은 더 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거를 내가 하자고 하면 바로 할 것 같은 친구가 바로 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맞아. 처음에 4명이 딱 돼가지고 그때부터 녹음실도 막 맞아요, 찾고 맞아요. 그렇게 처음에는 4명이서 딱 90년대 아이들 그게 나왔었죠. 되게 다단계 같네요. 아, 맞아. 아니, 저도 아,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회차? 5회차부터 합류하게 맞아, 맞아. 됐는데, 딱 단 언니가 이렇게 콩이랑 소시랑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 너도 해볼래? 이거에 바로 훅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입사하고 나서 한 4, 5개월 차? 뭐 6개월 차 정도 됐었는데, 사실 회사에서 좀 신입이라 눈치만 보고, 되게 막 제가 뭔가 할 것 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마침 그런 찰나에 또 제가 이런 새로운 거, 신기한 거 좋아하니까 바로 한다고 했죠. 다들 약간 선의로 시작한 관계와 다단계가 약간 섞여 있는 그런 느낌으로. 줄도 같이 합류하게 됐는데, 어땠나요? 합류했을 때? 처음에 저는- 게스트였어. 맞아, 맞아요. 게스트였어. 게스트로 한두 번 정도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는 되게 아. 재밌었어요. 이제 그때는 그때는? 제가 은이야 왜? 제가 좋아하는 멤버들이 다 모여 있고 처음에 게스트 할 때는 저희가 대면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막 만나서 밥도 먹고 더 놀다 가고 이러니까 좋았는데 딱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자고 권유를 해줬는데 처음엔 되게 주저를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처음 시즌 1 주제가 약간 90년대 저희 과거 회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네. 제가 막 과거 기억을 크게 막 곱씹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역시 S.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좀 처음에는 제안해 주는 거는 고마웠는데 아이고 내가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옆에 있다가 끝날 것 같아서 되게 민폐일 것 같아서 안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같이 해보자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해볼까 싶어서 저도 약간 그 편집할 사람 한 명 더 충원되면 친구들도 조금 부담이 덜어지겠다. 다들 약간 이렇게 그런 선의로 마음 맞아. 하는데. 처음으로 배워줬어. 맞아. 노트북 가지고 와서.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둘이 하다. 가장 공들였다고요. 섭외 가장 삼고초려. 아, 삼고초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는 약간 이런 말로 뭔가 하는 건 되게 힘들어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뭘 앞에서 나대고 이런 건 좀 잘하는데, 말로만 해야 되잖아요, 여기는. 그게 좀 힘들었는데, 아, 비주얼이 보여야 되는데. 아, 그쵸. 되는데. 그게 중요한데. 아, 어쨌든,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잘 이끌어 주시고, 뭘 해도 뭔가 잘 했다고 독려를 해주셔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생각해보면은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콩이 대본도 다 쓰고 편집도 맞아. 다 하고 그때 굉장히 했었는데 무료한 백수 네. 생활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즐거웠다고요. 진짜 근데 멱살 잡고 갔지. 한 거의 근데 게. 이게 기획부터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결국에 내 멱살을 잡고 나를 취업을 시켜줬잖아. 아주 좋아. 아, 뿌듯했어, 뿌듯했어. 근데 또 지금은 이제 또 각자 대본 다 쓰고 사실 편집도 다 이제 각자 하게 됐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많이 성장시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면서 말도 좀 는 것 같아요, 확실히. 맞아, 나는 맞아. 원래 그래서 내가 취직을 하고 나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한 1년에 몇 번이나 할까 이렇게 했는데 다들 엄청 의욕을 또 내줘가지고 덕분에 이렇게 무임승차 하듯이 잘 가고 있습니다. 아유, 아직도 무임승차라뇨. 되게 성장 많이 굉장히 하는데. 편안한 마음으로.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렇게. 아, 근데 뭔가 새로운 약간 사실을 알게 됐어. 약간 근데 지금은 좀 이게 규칙같이 생기면서 루틴이 잘 돌아갈 수 있게 뭔가 줄이 노션도 만들어주고 맞아. 맞아. 이렇게 잘 분담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게 꾸준히 할 수 있는 그게 맞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렇게 계속 저희가 사실 4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 저희 팟빵에서 좀 잘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잘 되고 있다기가 함부로 말하기 뭐하지만, 나름대로 저희의 이제 그 꾸준한 팬층도 맞아. 있고 계시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해서, 좀 이런 게 좀 많이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다들, 저희가 네. 하자마자 거의 한 달이었나? 2달쯤에 그 상을 받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뭐 올해 맞아요. 이달의 음. 팟캐스트 거기에 음. 뽑혀가지고 그때 구독자분들이 좀 확 늘어서 음. 가서 또 콩이 상도 받고 같이 갔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같이 갔는데 콩이 나가가지고 그때 멋있게 막 설명해주고 음. 그랬던 게 기억에 남아요. 그때 되게 근데 지금 생각해서 뿌듯한 게 그때 같이 상 받았던 그 같이 하던 팟캐스트 분들 계셨는데 꾸준히 하고 있는 건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서 되게 뭔가 그런 것도 좀 뿌듯하달까. 꾸준함의 힘이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래됐다 우리. 진짜. 네, 이렇게 저희가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도 있고, 이제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뭐 각자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라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어떤 게 있는지 말해 볼까요? 이건 닷부터 해야 되지 않아? 아, 사이드의 장인. 프로젝트, 맞아. 저희의 황제. 사이드 프로젝트 하면은 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죠. 대표. 저는 이제 약간 90년대 아이들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이 시작한 그 이제 MD 레프레스라고 독립 출판을 출간을 하면서 이것저것 하고 있는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건 이제 출판물이자 약간 저희도 다 좀 기획 같은 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어서 여러 가지 또 책 말고도 이제 앞으로는 뭐 게임 기획이나 그런 것도 좀 해보고 싶기는 해요. 하고 있는 거는 독립출판 하고 있고요. 그거가 이제 그것도 한 3, 4년 쌓이니까 조금 책들이 쌓이기도 하고 좀 팬층이 생겨서 지금은 약간 속도는 늦췄지만 잘하고 있고 하고 싶은 건 좀 게임 제작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을 해요. 개발자가 필요해요, 근데. 왠지 한 2년, 1년 안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 너무 분명히 게임을 올해 무리하지 말라고 만들면 했는데 여기서 올해 하는 거 아니냐고. 알려드리고 그리고 제가 느낀 건데 저는 그러니까 90년대 아이들 하면서
뭔가 우리 세대의 공감이나 저희 세대 또래 친구들의 이야기 같은 거가 되게 아직도 좀 힘이 있고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나서 좀 게임 그냥 저희도 같이 멤버들끼리 러프하게 막 아이디어 짜봤는데 그거 중에 하나가 캐릭터 주인공이 90년대생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계속 이제 스토리 게임 같은 건데 얘가 이제 취업하기까지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성장했는지 찌꾸루 같이 하면 재밌겠다. 진짜 귀엽겠다. 그쵸. 그런 건데 이제 좀 막 좀 슬픈 얘기도 나오고 막 얘가 대학 갈 때쯤에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이런 거를 좀 분석해가지고 막 그 게임에 녹이면 진짜로 90년대생들이 공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때 뭐가 유행했고 뭐 이때 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이 직무를 택했는데 나중에 몇 년 후에 이렇게 됐고 막 이게 이제 약간 그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또 스토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은데요? 무슨 일을 그렇게 하고 한 판 있다. 깨고 나서 다시 재시작 누르면 다시 회귀한 상태로 돌아가서 그치.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약간 재밌겠다.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결말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시뮬레이션 게임이네요. 그런 스토리 재밌겠다. 캐릭터 게임인 거죠. 근데 그걸 90년대생을 주인공으로 하고 싶다는 그냥 오. 러프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어. 있습니다. 세계관이 뭔가 약간 이어지겠는데요. 그니까. 네. 아, 하게 90년대 되면 여기도 아이들이랑 홍보를. 콜라보해서 하면 너무 커지려나? 콜라보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약간 다덴법에 숟가락만 얹는 느낌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줘야 콜라보가 되는 거야. 우리는 결국에 말만 할 수밖에 없어. 말하면 부끄러웠어. 아니 결말 중에 하나로 넣지 뭐 90년대 아이들 팟캐스트 운영자가 되다. 아, 하는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냐고. 괜찮은 결말 맞아? 아니 우리 그러니까. BGM 우리는 나오는 좋은데. 거야. BGM 아, 깨알 BGM 콜라보. 게임 음악으로 아. 좋네요. 아니면 저희의 그냥 생애 스토리를 그래, 우리의 빌려드릴게요. 삶을 결말로 그러니까 해드리니까. 우리 해드리니까. 삶도 되게- 거의 뭐 드라마지 뭐. 맞아요. 대학원도 가 있고 막 이렇게 맞아. 스타트업 갔다가 다시 이제 하고 막 이런 것들 다 넣어가지고 한번 PD로 살면서 잠을 못 자고 이런 거. 그러고 보니 저희 오. 다 다른 일 하니까 그러니까 맞아. 좀 그게 제가 재밌네요. 이제 만약에 다양하다. 캐릭터 스토리가 필요하면 여러분을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약간 결이 다를 것 같긴 한데 솥도 뭔가 공부 사이드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공부의 사이드? 저는 적극적이야. 처음에는 사이드 프로젝트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런 게 있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 블로그가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 블로그는 제가 학기 중에는 못하고 이제 방학 때만 이제 정보성 전달로 그런 걸 올리는데 제가 통계 쪽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통계를 일반 말을 하다 보면 점점 약간 뉘앙스를 잘 전달해야 돼. 약간 통계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통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니까 그걸 좀 뭐 엄청 딥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그분들이 필요한 간단한 수준의 통계 지식들은 좀 잘 전달을 해주고 싶어서 블로그를 하게 됐는데요. 방학 때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큰 꼭지는 2개밖에 없는데 그래도 학기 중에 특히 많이 찾아와 주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몇 명 안 됐는데 지금도 되게 소소하지만 그래도 뭔가 그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네이버에 블로그 상단에 나온다고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너무 웃긴 게 저희 랩 후배가 검색을 하다가 제 블로그인 줄 모르고 발견해가지고 같이 그 논문을 쓰고 있는 다른 후배들한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어디서 많이 보던 강아지인 거야. 그래서 그걸 전달받은 후배가 선배님 혹시 이거 선배님 블로그 아니에요? 이랬는데 제 블로그가 대박. 맞았던 거예요. 우와. 와. 그런 어.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도 생기고 이래가지고 좋고 지금은 이번 방학 때는 약간 바쁘긴 해가지고 그래도 좀
계속 댓글로 질문 계속 남겨주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어디까지 올려야 될까? 이게 또 너무 막 많이 올리다 보면 저희 교수님과 다른 그 이해관계자분들의 그걸 건드릴 수가 있어서 그걸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무료로 제 선의로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를 고민 중에 있어요, 지금은. 네. 수익이 나는 활동이 아니라 가지고. 근데 뭔가 사이드도 되게 공부에 도움을 주는 약간 그런 것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냥 은근한 멋있네요. 선의가 있어요. 제가 또 남을 그니까. 도와주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 선의로 시작된 진짜. 것들이었다고. 네, 선의로 시작한 일이라 가지고 어디까지 할진 잘 모르겠네요. 아주 따뜻한 친구들이야. 은근 따뜻하다고 내가. 멋지다. 네, 콩은 뭐 있을까요? 저는 사이드는 너무 할 여력이 없어서 진짜 90년대 아이들도 겨우겨우 했고, 사이드라고 하면 시도는 몇 번 해봤어요. 이걸 사이드라고 해도 되는 건가? 그 친구랑 너무 이직을 하고 싶어가지고 저녁마다 1시간씩 줌을 켜서 뭐 그 사이드라고 할 수 있나? 그냥 각자 공부를 하는 그냥 사이드 오. 이직하자 이래서 3년이 돼도 그런 말이 있대요. 그 입사하고 3년이 지날 때까지 이 회사를 나가지 못하면 주저앉는다라는 말이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그 처음에 무서워. 1년 됐을 때 그 친구랑 같이 그럼 우리 3년 되기 전에 나가자 했는데 둘 다 3년이 됐고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에서 저녁마다 와서 뭐 줌을 켜놓고 1시간씩 각자 공부를 하자 막 그 요즘에 고등학생들이 열품타라는 어플을 쓴대요. 이게 열정을 품은 타이머라고 이제 각자 공부하는 시간 같은 거를 기록을 해서 이제 서로 비교하고 볼 수 있게 해준 건데 둘 다 해봤지만 일주일 정도밖에 겨우 못 갔고 각자 현생에 치여서 잘 못했고 근데 아직도 그 꿈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친구랑 올해 시작했어요. 그 카톡으로 매일 1시간 공부한 걸 찍어서 서로 공유하자. 그것도 나름의 사이드지 않을까요? 근데 어떤 걸 그럼요. 공부하는 거예요? 저는 일단 그 기본 자격 사항 같은 게 다 만료된 지 너무 오래됐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고 있고 그 친구는 완전 다른 직렬이어서 전공 공부 같은 거 좀 하는데 각자 뭐 공부 내용을 뭐 보거나 하진 않고 그냥 내가 했다 양심적으로 근데 뭔가 어쨌든 뭔가 되게 좋은 그걸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시도는 하는데 이게 일이 바빠지면 이제 그거는 이제 버리게 돼서 좀 아쉽지만 나름의 의욕을 좀 주는 것 같아요. 루틴처럼. 사이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아니죠. 같기도 한데. 그래도 네. 그것도 사이드로 하는 거니까. 약간 맞아요. 챌린저스 느낌? 약간 사이드라기보다. 또 그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또 어떤 또 다른 사이드로 이어질지 모르니까 올해 꾸준히 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3일 됐는데 어제 그 친구가 안 올렸거든요. 약간 지금 벌써 약간 망의 조짐이 보이지만 저만 해도 되니까 나에게 보내기처럼 쓰는 거죠. 그거를. 거기도 그거 한 안 명 더 보낸다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 사이드의 문제점은 너무 부담을 주면 안 돼. 또 반대로. 그러면 또 시작조차 안 하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편하게 런할 준비로 하는 거죠. 그쵸. 힘들면. 그리고 최대한 빨리 런하는 게 목표기도 하겠어요. 그쵸. 네, 빨리 달성하고. 줄은 어떤 거 하나요? 저는 약간 닷언니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로 뭔가 성과를 낸 경험이 많다면 저도 약간 깔짝대다가 안 하게 된 게 훨씬 많은 편인데 예전에는 이제 동생이랑 맛집 인스타도 한번 운영해 보자고 했다가 동생이 너무 비협조적인 거예요. 하다가 그만두고 근데 요새 꾸준히 하는 거는 이제 출근길에 친구랑 IT 관련 기사를 3개씩 공유를 해서 그냥 저희끼리 올리고 있고, 그러고 매주 블로그 쓰는 것도 사실은 뭔가 좀 더 딥한 내용을 쓰고 싶었는데 그게 조금 어렵더라고요. 시간 내는 거나 좀 고민하는 거나 그게 쉽지는 않아서 그냥 좀 가볍게 쓰고 있고요. 그리고 재작년? 그러니까 2021년 말부터 작년 중순까지 개발자 친구랑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로 사이트를 하나 만들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 폭망한 사이트예요. 그러니까 별로
사용하는 의미가 별로 없는 걸 만들었는데 어쨌든 뭔가 만든 거에만 의의를 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제대로 마무리를 하는 걸 하고 싶어서 그냥 올해 다시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뭔가 요새 막 사이드 프로젝트로 재밌는 이벤트 페이지 같은 거 많이 만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음. 일단 그 전에는 저도 웹 개발을 조금은 배울 생각이어서 일단 강의는 끊어놨고, 다음 주부터 한 5주 정도 강의를 듣고 나서 매달 일단 간단하게 웹페이지를 하나씩 그냥 정말 간단하게 만들어 보고, 그다음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친구랑 하반기 정도에는 그런 이벤트 페이지 하나 기획해서 만들어 보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 좋네요, 다들. 네. 저도 거창하지는 않지만 그냥 부캐처럼 인스타를 그냥 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뭐 자기 만족 같지만은 저는 이곳저곳 여행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어, 그 인스타 계정명도 워커홀릭이에요. 그러니까 막 일할 때 그 워크이 아니라 걸어 다닐 때 그 워커홀릭으로 그냥 이곳저곳 다니는 풍경 사진 같은 걸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이게 뭐 수익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 기록이 크죠. 근데 저도 뭔가 좀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성과? 그러니까 팔로워 수가 늘거나 그러니까 좋아요 수를 좀 늘리고 싶어서 올해는 좀 더 뭔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아이패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역시 네. 장비가. 아이패드 장비가, 병은 사는 순간 치유가 됩니다. 그럼 어딘가 대여부터 한번 해보세요. 대여도 네. 있어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건. 주변 사람들. 네, 우리처럼 주변 그 사람들 아이패드를 한번. 사서 그 병이 나은 사람들한테 그쵸. 아이패드를 좀 빌려서 그것도 괜찮겠다. 네. 그래서 올해 설 상요 같은 거 받으면은 사보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아예 병을 플렉스네. 치료하시려고요. 네. 다들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생각하는 사이드 프로젝트의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필요한 점, 뭐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짜 제대로 해보고 싶다면 약간 실제 효과,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결과물이 좀 확실한 거를 한 번이라도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피드백이든 뭐 좀 뭔가 실제로 뭔가를 제작해서 뭐 물성으로 남기든 이런 게 있으면 그래도 그 뿌듯함이 있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아서 뭐 진짜 기록을 하더라도 진짜 기록으로 남겨두든 뭐 인스타 계정이라도 남기든 하는 게 되게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없으면 다 지나고 나면 진짜 까먹고 뭔가 맨날 그 안 하는 것들이 반복되다가 좀 회의적으로 되면서 아예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근데 저희는 다 그렇게는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는 게 제일 큰 의미인 것 같아요. 뭐 남이 시켜서 하거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닌 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뭔가 저는 그 회사는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회사가 전 약간 쫄보 스타일이기 때문에 좀 뭔가 크게 느껴지면 잘 뭘 못하는 성격인데 이렇게 뭔가 다른 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 좀 회사가 작아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걸 하다가 사이즈가 잘 되면 나갈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정신을 어딘가에 집중할 수 있는 곳이 분산을 좀 최대한 시켜놓으면 좀 회사가 좀 작아 보이면서 오히려 회사 일을 좀 담대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같은 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그걸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도 나 이거 회사 일 하기 싫고 이 회사 좀 싫은데 근데 여기가 진짜 크게 보이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 엄청 고통스러울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게 있으면 내가 설령 진짜 그 사이드를 하고 있지 않거나 그게 뭐 큰 수익이 나지 않더라도
나는 여기로 도망갈 수 있어. 뭐 언제든. 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자체가 뭔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또 약간 네. 보험 같은 느낌이랄까? 근데 어른들은 좀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막, 이거 전 그래서 회사에 처음에 입사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너가 뭐 회사를 뭐 책임져야 돼. 이 회사를 뭐 정년까지 다녀서 뭐 너가 뭘 받아야 되고 막 너무 그러면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게 요즘 세대의 특인가? 제 주변 친구들도 다 그렇게 음,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회사가 이렇게 나의 그렇게 너무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게 하기 위한 약간 숨구멍 같은 느낌? 실제로 하고 있지 않아도 그냥 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할 거라는 생각만으로도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선을 좀 그어주는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하는 동료 팟캐스트도 사실 댓글, 물론 이 멤버들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댓글도 워낙에 재밌게 길게 달아주시고 하는 게 굉장히 동력이 되듯이 블로그도 구원의 그런 댓글과 구원을 달라는 댓글과 막 물어보시는 거나 가끔 도움 많이 됐다고 이렇게 남겨주시고 하면은 그게 되게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맨날 하는 거에서 약간 벗어나면은 저는 다 일단 사이드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이드를 유지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그런 식의 뭐 소통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 그런 걸로 좀 뿌듯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좀 있으면 이거 또 누가 물어봐가지고 댓글 달러 가야 되거든요. 이러면서 공부를 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아,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또 이게 사이드가 본업에 도움이 되는 어, 그런 결과를 낳고 있어가지고 하다 보면은 되게 그런 것들, 그런 뿌듯함을 찾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음, 게 의미고, 주의할 점은 약간 너무 사이드를 성실하게 유지하는 그런 게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맨날 해야지 오히려 이렇게 크게 세우면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냥 음, 나를 위해 하는 거니까 좀 넓게 보고 될 때 하고 포기만 하지 않으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꾸준히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뭐 저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막 여기서 성취감 이런 거를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걸 함으로써 일하는 거에 대한 자세나 태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뭔가 어떤 일을 할 때 되게 다양한 일들이 수반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녹음한다고 끝이 아니라 뭐 편집도 해야 되고 뭐 썸네일도 만들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업무가 아닌 업무들도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거를 계속 단련을 하다 보면 어 그냥 이 회사 일이란 것도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 있고 안 하고 싶은 일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덤덤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를 완성하기 위해서 뭔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다.'라고 좀 받아들여지게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오히려 막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성취감을 엄청 느끼거나 이런 건 잘 없기는 했었거든요. 그냥. 근데 이게 꾸준하게 해 보다 보니까 '아 이거를 그냥 연습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약간 오히려 더 본업에 좀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네 효과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드 프로젝트 할 때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 너무 쉬운 것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하고 싶었던 거, 조금 어려워 보여도 그냥 해내 보고 싶었던 거를 한번 해 보는 것도 되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공감하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할 때, 그러니까 자기 본업이랑 좀 균형을 잡는 게 뭐 제일 중요한 것 같기도 해요. 이렇게 균형을 잘 잡아서 이제 뭐 원래 하는 일도 너무 여기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같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데, 약간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하나에 빠지면 거기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예를 들어 작년에 뭐 요가 강사 그 과정을 들을 때도 이거 하다 보니까 본업이 그냥 너무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그냥 내가 원래 하는 본업이 너무
되게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얼른 내가 진로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러고. 근데 예전에 김이나 작사가님이 원래 회사원이었대요. 근데 이제 사이드로 작사 일을 하다가 병행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 작사 일이 뭐 본업의 수입을 넘어서고 내가 굳이 본업을 하지 않고 작사만 해도 문제 없겠구나라는 확신이 들 때 이제 본업을 그만두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잘 균형을 잡다가 그러니까 시너지가 날 만큼 그 사이드 프로젝트와 본업을 때 균형을 잘 잡다가 이제 내가 이제 본업 사이드라는 말을 바꿔도 되겠구나 싶을 때 움직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금주의 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금주의 키템은 저희 90년대 아이들이 이번 주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을 자유롭게 소개하며 영업하는 코너입니다. 키템 가져오신 분 있으신가요? 이 사이드 프로젝트랑 이제 좀 이어지는 영화를 하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줄리 앤 줄리아라고 아시나요? 네. 저 이게 아마 좋아해요. 그거 몇 번 봤어요. 맞아. 아마 줄인가 다신가 저한테 이제 알려줘서 보게 된 영화인데, 여기에 이제 두 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한 명은 그 해외에서 좀 남편 따라 프랑스로 간 미국인인데, 이제 거기서 프랑스에서 적응하는 게 힘들어서 이제 그 요리를 배우기 시작해요. 이걸로 책을 쓴 줄리랑 이제 이 책을 보고 공무원인데 그 일상이 너무 무료해서 이제 이 요리책을 보고 하나씩 요리를 만들어서 요리 블로그를 운영하는 줄리아가 나와요. 그러니까 각자 이제 줄리랑 줄리아가 일상에서 이제 좀 뭔가 무료함이나 힘듦을 이제 타파하려고 사이드 프로젝트를 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되게 뭐 어떻게 잘 사이드 프로젝트를 해나가는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금하다. 야, 뭔가 맨날 추천 영화로 뜨는데. 그리고 거기 나오는 음식들이 되게 맛있어 보여요. 맞아. 줄 언니가 예전에 저 대학 때도 얘기해서 제가 봤던 것 같은데 그거 그 부르기 인형인가? 맞아요. 베프 그거 나오는 불기뇽. 거죠. 맞아요. 그래서 줄 언니랑 저랑 먹으러 가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서촌 맞아. 쪽에 대박이다. 프랑스 맞아. 가정식집이 있어서 거기 가서 이제 베프 부르기뇽이 너무 궁금했는데 그거는 아마 못 먹었던 것 같고 다른 메뉴들을 먹고 왔던 것 같아요. 뭔가 맛있는 걸 먹고 오긴 한 것 같은데 뭔가 부드러운 뭔가를 먹고 왔는데 그게 부르기뇽이 아니었나? 그래서 저는 뭔가 엄청 부드러운 고기였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걸 먹은 게 아닌가 봐. 여튼 같이 그걸 먹으러 가자 해서 서촌에 간 기억이 나네요. 그걸 또 이렇게 사이드 프로젝트의 관점에서 풀어주시다니 너무 그러니까, 신기해요. 나는 전혀 그런 영화인지 아. 아예 생각을 못 했는데. 뭔가 그게 요리책이 365일 요리책인가? 아무튼 365개의 요리를 매일 하나씩 만드는 게 목표인데 그걸 만들다 보면 처음에 막 재밌게 블로그도 쓰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요리도 내 맘대로 안 되고 또 그 블로그를 막 상사가 보고 좀 막 너 이렇게 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 하는 거야?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우여곡절이 다 나온다고 하나? 한번 다시 새롭게 보시면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의 90년대 아이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다음 회차에서는 제가 호스트인데요. 저는 굉장히 좀 가볍고 귀여운 주제로 찾아뵐 것 같아요. 다음 주제는 이제 유치원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너무 옛날이라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다들 뭐 사진으로라도 기억을 좀 되살려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 있죠. 90kids@naver.com 여기로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과도 함께 이야기하고 싶어요. 메일이나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90년대 아이들이었습니다. 안녕!